반갑습니다. 희정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26학년도 수능 문제였던 33번에 대한 해설을 할 것입니다. 자, 33번 보시면 어떤 유형이냐면 빈칸 유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면 빈칸 유형이 총 4문항이나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빈칸 유형을 출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영어로 적혀 있는 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 출제가 돼요. 자, 혹은 더 나아가서 정보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영어로 적혀 있는 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뭐 해낼 수 있는지 추론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선생님, 여기 적혀 있는 정보 찾기랑 추론이랑은 다른가요? 네,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먼저 정보 찾기의 경우에는 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근거를 쏙쏙 찾아내면 돼. 말 그대로 파밍하면 돼. 그죠? 자, 근데 이 추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추론에 필요한 근거를 먼저 파밍해야 돼. 그럼 그 파밍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번 더 또 다른 값을 내주는 게 추론이야. 그게 무슨 말인데요? 하면, 자, 봐봐. 글을 읽으면서 필요한 근거인 A도 찾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근거인 B도 찾았어.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A와 B를 조합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답이 도출된 C 값이 빈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좀 어려워요. 자,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빈칸 추론 문제가 4문항이 출제되는데 4문항 중에서 일부는 정보를 찾으면 되고 일부는 정보를 추론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괜찮죠? 자, 그래서 이 33번은 다행스럽게도 추론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번 영상에서는 이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을 때 정보 찾기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자, 봐봐, 얘들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뭔가를 검색할 거야. 그러면 이 네이버를 켜면 이렇게 네이버를 켜면 빈칸이 있죠, 검색창이. 그리고 나서 검색창 옆에 이렇게 돋보기가 있잖아요. 이 돋보기처럼 안 보여도 돋보기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찾는데 요것만 계속 누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뭐를 쳐요? 여기에다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정보를 입력하고 요거를 누르잖아요.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빈칸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주르륵 읽어 내려오는 건 여기 정보도 입력하지 않고 요 돋보기만 겁나 클릭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예요. 네? 선생님 갑자기 이 말을 왜 해요? 자, 이 빈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할 정보가 뭔지 빈칸부터 타겟팅 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빈칸을 타겟팅하고 나면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독해를 하는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독해를 주르륵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빈칸의 정보에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부분에 강세를 두고 독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독해를 할 때 근거를 모은다, 근거를 파밍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칸을 정하고 독해를 통해서 근거를 수집하셨으면요. 뭐를 내셔야 되냐면 답을 도출하셔야 돼요. 자, 근데 주의할 점, 여기서 답을 도출할 때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한국말로 도출하세요. 오케이? 요거는 선생님이랑 지문 보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답을 도출하고 나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말로 도출해낸 답이니까 선지에 똑같은 답이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은 답을요, 뭐 해주셔야 되냐면 패러프레이징 해주셔야 돼. 패러프레이징이 뭐예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이목구비 배열이 아주 적절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말.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행동 강경부터 선생님이랑 적용을 해볼게.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먼저 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어떻게 타겟팅하면 되냐면 쉬워요. 빈칸 문장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르륵 해석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오케이? 자, 볼게. 빈칸이 요거예요. People are mo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뭐 할 거래? 만족할 거래. 일단 만족하다는 극성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만족을 할 거냐면요. With a new building or addition 이라고 해서 새로운 건물이나 새롭게 건물을 올린 증축에 만족을 할 거래요. 자,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뭔데? 여기 있는 if가 전제 조건을 나타내요. 자, 그리고 뒤에 뭐가 있냐면 빈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빈칸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사람들이 건물에 만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돼. 그지? 그럼 우리 이제 독해를 할 건데 주르륵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플러스하는, 좋아하는, 만족하는 거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에 근거를 파빙하면서 밑줄을 치면서 독해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적용해 볼게. 얘들아, 이 문제 엄청 쉬워. 여러분들이 이 독해를 조금 해가지고 글을 구조를 아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한 문장 혹은 두 문장까지만 읽고도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장 뒤에 보면 similarly가 나와요. 그죠? 뒤에 문장, 세 번째 문장 보면 뭐가 나와요? say가 나와요. 자, 얘들아 봐. similarly 하면 사전적 의미는 비슷하게 둬야. 자, 근데 여기 있는 similarly가 연결하는 글의 흐름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계열의 내용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계열의 내용이잖아. 그럼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뭐가 돼야 돼? 같은 말이 돼야 돼. 한 번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say를 누가 저기서 말해라! 이렇게 해석해. 아, 너무 강했죠? 자, 어떻게 말해라! 이렇게 해석해요. 그치? 자, 여기서 say 뭐라고 해석할 줄 아셔야 돼? 이게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봐. 이것도 무슨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치?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장 읽고 첫 번째 문장 읽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혹은 첫 번째 문장에 나 첫 번째 문장에 확신이 없어. 어디까지?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갔어야 돼. 나 근데도 모르겠어. 뭐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앞에 말을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오케이? 엄청 괜찮아. 엄청 괜찮은 게 아니라 엄청 이지야, 이지. 자, 볼게. 첫 번째 문장. Giving clients sufficient opportunity라고 해서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은요. 근데 어떤 기회냐면 to react to your design while in progress라고 해서 과정 속에서 너의 디자인에 반응할 기회를 주는 거래.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거는 뭐냐면요. is a key to professional success라고 해서 전문적인 성공의 핵심이래. 얘들아, 전문적인 성공의 핵심이니까 이거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플러스에 대한 내용 얘기하니까 근거가 나올 거야. 그럼 우리 근거에 밑줄 표시해 볼게. 뭐야? 디자인에 반응할 기회를 주는 거야. 디자인에 반응할 기회를 주는 게 뭐예요? 뭐 할 수 있는 거야?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래요? 플러스래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내려갈게요.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s users as well as client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하는 것은요. 앞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고객을 포함하는 것이요. as even more valuable in long run 이라고 해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대요. 일단 훨씬 더 가치 있다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조건 뭐래요? 포함해줘야 되는데 누구를요? 빌딩 유저랑 클라이언트를요. 그죠? 그럼 얘들아 의견을 표출하고 이 의견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디자인에 포함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플러스 값이 될 수 있어. 우리 답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 싸움이죠. say부터 같은 말 하는 건 남겨줄 거야. 그냥 쭉 읽고 넘어간다고. 근데도 불안하면은 요거는 영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영어로 읽는 게 뭐예요, 선생님 하면은? 영어로 읽는 건 I am a doctor. 나는 의사야.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지 않죠, 머릿속에. I am a doctor. I am a student. Nice to meet you. 그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것처럼 하는 겁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독해를 해서 근거를 파밍했어요. 얘들아, 근거가 뭐래? 클라이언트가 의견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뭐 될 수 있어야 된대요? 의견이 포함될 수 있어야 된대요. 그죠? 이게 뭐야? 우리가 파밍한 근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답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요 의견을 표출하다, 의견을 포함하다가 선지 속에 똑같이
똑같이 있진 않을 거야. 왜? 우리가 글을 읽고 찾은 우리의 말이니까. 자, 그러면 선지로 가서 패러프레이징 한번 해볼게. 일단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이 포함되어지는 건 선지 몇 번이 적절하냐면 4번이 적절합니다. 자, 볼게요. have been concerted라고 했어. 일단 concerned 하면 참조하다지. 근데 be concerted라고 했으니까 참조되어지는 거야.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be involved. 이 포함되어지는 거지. 근데 어디에 포함되어진대? And the design process라고 해서 디자인 과정에. 이게 뭐야? 의견을 뭐 할 수도 있고 표출할 수도 있고 의견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포함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다음 몇 번이야? 4번. 이렇게. 오잉? 선생님 이게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네. 자, 근데 이 33번이 생각보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력적인 이 선지가 많았어. 선생님이 그래서 선지 분석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번 봐봐. Have been engaged in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s라고 해서 참여되어줘야 되는데 근데 어디에 참여할 거야? 디자인을 연습하는 수업에. 얘들아 클라이언트가 왜 자기가 직접 수업을 들어? 얘가 클라이언트가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봅니다. Are given the opportunity라고 했어. 그 다음 are given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receive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봤는데요. 무엇을? 기회를. 이거 있었잖아. 근거 파밍할 때. 똑같은 글자를 선제 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쉽잖아. 그지? 자, 근데 어떤 기회냐면요. To drop a new design이라고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drop, 그려내는 거야. 이것도 얘들아 뭐야? 고객이 직접 디자인을 그리는 거야. 아니 고객이 직접 디자인을 그릴 거면 뭐 한다고 의뢰하겠어. 맞잖아? 그지? 직접 드랍하면 안 돼요. 왜 이래? 그 다음 3번 볼게요. Have established trust with the building designers라고 해서 빌딩 디자이너랑 무엇을? 신뢰를 establish, 쌓는데요.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만 포함하면 돼. 왜 갑자기 침묵을 다져요? 그죠? X. 다음 5번입니다. 5번 겁나 매력적이야. 봐봐. Share their perspective on the building 이라고 해서 뭐에 대한? 빌딩에 대한 걔네들의 perspective, 의견을요. 뭐 한대? share, 공유한대. 마치 뭐 같아? 의견을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포함하는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거 봐봐. 누구랑 할 거냐면 with each other라고 해서 서로야. 그러니까 고객끼리 의견을 주고받아서 뭐 할 건데? 응? 고객끼리.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each other가 틀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기 학습했었던 빈칸 추론 유형 중에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1번, 2번, 3번, 4번의 행동 강령을 적용하는 연습을 조금 반복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